로비 내용이 상세히 담긴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권성동이란 이름이 있었고 바로 옆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통일교 2인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2022년 1월 초순, 김건희 특검은 이 당시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2인자 윤모 세계 본부장이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인물입니다. 특검이 권 의원과 윤 씨가 만났다고 본 근거는 바로 윤 씨의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엔 날짜마다 거의 빈칸이 없이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윤 씨는 최근 JTBC에 한 칸이 가로 4cm, 세로 2cm짜리고 4년치 분량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진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권 의원과 잡힌 점심 일정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은 건 큰 거 한 장 서포트. 현금 1억 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지원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은 점심 이후 윤 씨가 권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통일교 측이 이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교단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파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8일 통일교 압수수색 당시 특검은 권성동 국회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권 의원은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이런 의혹 제기는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JTBC는 오늘 추가 질문을 했지만 권 의원 측은 기존 입장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특검은 현금 1억 원을 대가성 있는 대선 지원금으로 의심하고 추가로 금품이 오간 게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점은 대선 2달 전인 2022년 1월 5일, 장소는 여의도의 최고급 중식당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자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통일교 2인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권 의원과 만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20대 대선 2달 전인 2022년 1월 5일 점심, 서울 여의도의 최고급 중식당입니다. 다이어리 해당 날짜에는 이어서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권 의원과 통일교의 교류는 대선 이후까지 쭉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구속 전 JT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권 의원이 2022년 2월과 3월 대선 전으로 2차례 가평 통일교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의 통일교 방문은 당시 극소수의 신도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내용입니다. 통일교 내부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 역시 권 의원이 대선 이후 통일교를 방문했다는 내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는 권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JTBC의 질문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진 않았다며 2-3달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의 정치자금과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 등 김건희 여사 선물 모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허가가 있었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윤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특검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김건희 통일교 또 윤핵관으로 이어지는 건진법사 게이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사회부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의 정권 로비 의혹이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최소 2갈래입니다. 그리고 그 킴에는 통일교의 당시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입니다. 예. 이 윤 씨 같은 경우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아들처럼 여긴다고 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고요. 또 그만큼 권력 핵심이기도 해서 이 당시에 실질적 이인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윤 씨가 2022년 대선 직후에 이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로 샤넬백 2개 또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이 선물의 총 합이 1억 4천여만 원 어치가 넘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 윤 씨가 나는 건진 법사 외에 또 다른 제3의 라인도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22일에 윤 씨 본인이 윤 전 대통령과 이 독대를 했는데 그 독대는 바로 이 제3라인을 통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특검은 이 제3라인이 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정치인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알려진 그 시간, 날짜, 장소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 씨의 다이어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권성동 의원 점심 식사 이렇게 다이어리에 적혀 있고요. 또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모 고급 중식당 이렇게 날짜와 장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표현도 적혀 있습니다. 이 큰 거 한 장이라는 표현 역시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윤 씨가 평소에 1억 원을 한 개 또는 한 장 이런 식으로 자주 표현했다고 복수의 통일교 관계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내용이 해당 날짜에 돈 1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게 다이어리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라요. 이런 만남이 있은 지 몇 시간 뒤에 윤 씨가 그 권성동 의원에게 이걸 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써달라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신빙성이 더해지는 정황입니다. 예. 윤모 씨를 구속 전에 이자영 기자가 인터뷰했잖아요. 예. 이 서포트 지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당시에 파악이 좀 됐습니까? 물어는 봤습니다. 이 예. 정치자금 지원이 있었냐, 그리고 그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물어봤는데요. 좀 반문을 했습니다. 윤 씨는 총재님이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대선을 놓고 권성동을 왜 지원하겠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또 이어서 내가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니다. 그리고 권 대표 역시도 대선의 메인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윤 씨는 그동안 자신이 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선과 정치자금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도 메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 로비의 목적지가 따로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도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교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정치 자금이 이 1억 원 외에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윤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는 여러 갈래고요. 또 윤 씨가 그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정치 자금은 꼭 권 의원을 통하진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검은 통일교 회계 관계자들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한 각종 어떤 회계 자료들도 분석하면서요. 예. 통일교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자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2인자 윤용호 씨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켰죠. 윤용호가 이제 구속된 혐의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참 저는 관심 있게 보는 대목입니다. 권성동이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자, 그 윤용호가 구속된 혐의 중 하나가 뭐냐면 2022년 1월 5일에 1월 5일. 권성동에게 현금 1억 원을 준 혐의로 구속이 된 거야. 뭐 다른 혐의도 많습니다만. 네. 그런데 권성동이에게 1억을 줬다는 그 정황 증거가 너무 많아.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윤용호하고 권성동하고 나눈 문자가 있고요. 둘이서 주고받은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예. 오. 그리고 윤용호하고 지인하고 나눈 문자가 있어. 네. 권성동에게 준 돈에 대해서. 그리고 윤용호의 다이어리 메모가 있어. 그 돈 얘기가 있어.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네. 뭐냐면 윤용호의 부인이 있는데 네. 부인의 휴대전화 안에 아까 돈 줬다고 하는 그 특정된 날짜 있죠. 네, 1월 5일. 예, 2022년 1월 5일에 돈다발을 찍은 사진이 있는 거야. 사진 있어. 끝났다고 봐야겠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어. 맞아 떨어진 증거가 거기에다가 또
윤영호가 진술까지 했어요. 윤영호가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진술까지 했어요. 진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영호의 특검 진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 한학자 총재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준 현금 뭉치를 내 아내를 통해서 포장을 했고 권성동에게 전달을 했다. 끝났잖아 이제. 그러면 사진 모든 게 다 다 있어, 맞아떨어지네.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진술은 이제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했다라는 범죄에 대한 자백인 거예요. 네. 그 자백인데 그거를 보강하는 물적 증거들이 지금 얘기한 다 것처럼 있잖아. 사진도 있고 문자 네. 메시지 나왔었고 그리고 이 개인이 쓴 다이어리가 재밌는 게 자기 얘기를 자기가 쓴 거잖아요. 네. 한 것도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작성한 거면 명백하게 이게 보강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다. 입증이 된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입증이 된 법적으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아. 예. 끝났네. 권성동 그럼 권성동은 그리고 그게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통일교 측에 무려 600억 원이라고 네. 하는 도박. 그 도박 네. 혐의잖아요. 하필은 또 강원도 춘천 경찰서였던 겁니다. 강원도 지역의 맹주잖아요, 권성동 네. 의원이. 그 여러 수사 가지가 들어갈 거라는 거를 알려줬다라는 게 핵심인 예, 거죠. 윤핵관이 그러니까 알려줬다는 예, 거야. 그 권성동 의원을 통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럴 듯다, 그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네. 끝난 거네. 거의 저는 뭐 구속이네? 다른 걸로 뭐 반박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구속이야.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 형이긴 한데 어. 이거 다른 의혹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명태균도 지금 제기를 하고 워낙 있고 많습니다. 워낙 네. 많아가지고 예.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끝났어. 네. 됐어. 권성동 끝났습니다. 그 와중에 부정하고 있으니까 더 구속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네. 좋다. 그렇죠. 요새 잘하네. 잘한다. 아, 고맙습니다. 네, 내란 정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 요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권성동 의원이었죠.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하자 나도 해보아라,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 라면서 비장하게 입장을 냈었습니다. 지난 30일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문자 한 통에 호들갑을 떨었다라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권성동 의원이 자취를 감춘 것은 7월 31일부터입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나오자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잠수를 탄 것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정황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단호한 대응은커녕 단단히 입을 다문 형국입니다. 당당하다면 조사도 받고 입장도 내고 해야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최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큰 거 한 장 지원했다는 뜻이겠죠? 그 2인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큰 거 한 장 써달라라는 의미겠습니다. 궁금한 건 큰 거 한 장은 대체 얼마입니까? 세간에 알려진 1억 원입니까? 그 큰 거 한 장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쓴 게 맞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큰 거 한 장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교 2인자는 특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 그리고 3월 통일교의 천정궁을 2차례 방문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2차례 받아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 쇼핑백,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큰절을 할 정도면 엄청난 하사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만일 그게 돈이었다면 5만 원권 1000장 정도를 잘 묶으면 큰 쇼핑백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금액으로는 대략 5억 원 정도 되겠죠?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직후에 이명박을 만난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다는 권성동 의원의 전적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라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2022년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자금으로 치러진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ODA를 비롯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제공해 주려고 한 뇌물성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햄릿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이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권성동 의원에겐 혼자 죽느냐 다 같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관련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빠른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보도를 타고 있는데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사용하라라는 취지에서 현금 1억을 제공한 혐의가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특검이 그러면 이걸 입증할 자료와 증거를 무엇을 확보했는가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그 내용도 좀 나옵니다. 윤 씨가 권성동 의원 그리고 지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여기에다가 2022년 1월 5일자 윤 씨의 다이어리 메모 등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을 특검이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윤 씨 아내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2022년 1월 5일 그날 현금이 담긴 상자 사진이 찍힌 증거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부인 이 씨는 통일교 재정을 담당하는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습니다. 윤 씨가 특검에 진술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한 총재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준 현금 뭉치를 아내 이 씨를 통해 포장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꽤 상세해요. 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5일 상자에 현금 1억이 담겨서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혐의에 대한 입증은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최종적 단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제 펄쩍 뛰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진술이 됐고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관심은 시선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돈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자,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달했다라는 취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 전달돼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중간에 또 배달 사고가 났느냐?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사법 처리의 대상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권성동 의원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문제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어디까지 이제 그 규명할 수 있는지 정말 시선 집중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지금 사안이 터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라사랑님 또 준 사람은 있는데 안 받았다고 우기는 상황이 벌어졌군요라고 올려주셨고 레나님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 등 조만간 만석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님 하면 팔수록 구속이 늘어날 텐데 감방 여유 있습니까? 뭐 이런 댓글들 좀 보내주셨고요. 이인수님 현금을 전달했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사진 등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네. 그럼 이제 문제는 그 현금 상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어떻게 이제 전달됐는지 요게 규명이 좀 되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구속되기 전에 이 통일교 이 본부장이 JTBC랑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건진법사 외에 제3의 라인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2년 3월 22일에 이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독대 자리를 마련해 준 게 권진법사가 아니라 제3라인이다. 이렇게 JTBC 기자한테
윤 전 본부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른 라인은 누구냐? 이것도 윤핵관이었냐? 이것도 지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권선동 의원 자체는 네.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 빠져나가? 이거는 얼굴이 두터워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어요. 아, 대국 어. 심판기념일도 안 하기로 하고 아. 할 건 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통일교 2인자. 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해 보면 2022년 3월 22일 윤석열 당시 당선자와 네. 내가 1시간 독대를 했다. 네. 그거를 독대를 주선해 준 사람은 건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은 건진법사를 통해서 목걸이도 가고 이제 로비가 갔다고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독대 연결해 줬던 건 건진이 아니라 윤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일교 2인자와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게 독대하게 해준 사람이 네. 윤핵관이다. 네. 어떤 윤핵관이에요? 자,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도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런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하지는 않았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학자 총재가 세게 도박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한번. 네네네. 그걸 이제 뒤늦게 경찰이 춘천서 치고 들어온다고 했던 그 정보 수사 정보를 네. 윤핵관이 알려줬었다. 네. 통일교 측에 알려줘서 대비할 수 있도록 네. 했다. 그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통일교 넘버원이 엄청 뭐 수백억 대 도박을 했는데 네. 그 수사 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준 사람도 윤핵관이다. 네, 그건 권성동 이제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권성동 의원 측으로 1억 이상 정도의 불법 정치 자금이 건너갔다까지 이야기를. 요게 통일교 2인자가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인터뷰에서도 일부 있고 특검에서도 이 발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 해보면 여기까지가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준 사람이 1억 이상 줬다. 이건 아마 특검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 먼저 보도가 다른 언론사에서 됐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터뷰에서 이제 확인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뭐 아침에 조선일보가 크게 썼더라고요. 네. 예,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가 당연히 불가피한 거죠. 당연하고요.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은 지금 자기 통일교랑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적절한 거래는 있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부적절을 띄워보면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어. 그래서 그러면은 부적절을 떼고 어떤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권선동 의원 자체가 이 윤모 본부장을 고소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주어가 문제인데 통일교라고 했는데 통일교가 아니라 윤영호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통일교에 받는 게 아니라 윤모 씨, 윤 본부장이라는 예. 개인에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도 얘기하면 있는 좀 거고. 말이 편하지 않을까. 근데 정치인들이요 네. 일단은 돈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딱 잡아댑니다. 아. 그래서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끝까지 잡아대는 성향이 있는데 다 물증 나와서 완전 다 드러나면 이제 그때 그렇죠. 근데 제가 봐서는 네. 이 지금 그 1억 원으로 이 특정된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요. 네. 이거는 도저히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준 사람이 너무 특정을 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권선동 의원 자체는 네.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5월 10일에 그 당내에서도 그 후보 교체할 때도 책임도 안 지고 빠져나갔지. 전 제 계좌에 돈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빠져나가나 싶어서. 빠져나가요. 얼굴을 두텁게 하고 빠져나가는데 네, 맨날 빠져나가. 이거는 얼굴이 두터워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에 사실은 그 강원랜드 때도 권성동만 무죄를 받았는데 아. 그게 평가가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네네.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조금 이렇게 허술하게 구성해가지고 기소했다는 그 견해도 제법 있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기소는 하긴 했는데 공소장 자체를 읽어보면 이게 죄가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 검찰이 맘먹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는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 하나를 좀 빼주고 싶으면 공소장에서 조금 뭐 구멍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좀 미흡하게 이렇게 증거 같은 건 조금 취사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얼마든지 이 사람 빼줄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네. 이 경우는 이게 맞다면은 이게 뭐 금품수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뭐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식으로 되게 애둘러서 여기 기사에는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앞뒤로 뭐 대가 관계 이미 분명한 내용들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뇌물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그러면 이게 수수 금액이 1억이 넘으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고 또 받은 그래요?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가합니다. 또 그 벌금을 못 내면은 최대 3년간 노역장 유치라고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많겠지 뭐 이분은. 근데 10년 이상이에요. 법정이 10년 이상이죠. 아 10년 이상, 그러니까 미니멈 1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판사도 반밖에 이게 깎아줄 권한이 없거든요. 그 5년 아무리 이상인데, 깎아줘도. 근데 네네네. 문제는 집행유예 기준은 3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은 무조건 실형이라는 소리죠. 아, 예. 그러니까 판사가 설령 깎아주고 싶어서 깎아주더라도 이 죄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반밖에 일단 못 깎죠.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렇죠. 10년이 하한인데 반밖에 못 깎으니까 5년 이상인데 집행유예는 3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형이라는 뜻이죠. 아, 이게 그래서 옛날에 재벌 회장들이 3년 징역에 5년 네. 집행유예를 정말 공식처럼. 세트로 엄청 많이 받았었죠. 아 근데 무슨 여기 저 판사들도 이거 정찰제로 해야 돼. 자꾸 깎아주고 이런 거. 아 감경 사유, 가중 사유는 없애버릴까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경 사유도 뭐 10% 20%까지 제가 뭐 그런 건 저 철진함 또 세일도 해주니까 오케이. 근데 50%씩 해주는 거는 조금 이건 문제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아 근데 있어요 그 표에 네. 양형 기준 표에 보면 있겠죠, 감경과 있겠죠. 감경이 그렇게까지 많이 못하게 근데 하는데. 그걸 갖다가 네. 이제 이탈 양형 기준에 이탈하는 사유를 적으면 이탈할 네. 수 있게 돼 있어요. 결국엔. 이탈할 결심을 결국에는 뭐 양형 기준은 기준일 뿐인 것이죠. 근데 네.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장이 그때 양부남 의원이었는데 예, 맞지 예, 않나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양부남 의원이 특별수사 단장이었고 안미영 검사가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뭐 이게 뭐 방송에 나와서 뭐 무슨 뭐 이상한 전화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외압이 있었다 이제 예, 이렇게 예.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권성동을 빼줬다 양부남이 그건 아니겠죠. 뭐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 아니고 아닌데. 예 하여간 조금 그 외압은 공소장 있을 수 자체가 조금 뭔가 이상하더라 뭐 그런 견해는 좀 검찰 내에서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예, 예. 네. 자, 하여튼 권성동 의원은 수사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군데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특검 수사도 좀 통일교도 네. 있고, 뭐 김건희 특검도 있고 본인 또 특검도 있고 아니 검찰 수사도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예. 이거 만약에 체포동의안 같은 거 오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해주죠.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일단 저희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요? 맞다. 맞네. 아 모든 의원들 맞네요. 누가 오든 아, 우리 다 선언을 그게 했으니까.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그게 이야기해요. 다 서명도 네.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대국민 서명. 심판기념일도 안 하기로 하고 아. 할 건 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음. 대통령 된 이재명 대표의 네. 그 체포동의안 부분들을 네. 압박하기 위해서 또 불체포 특권 그때 썼던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쓰고 한참 그랬어요. 우리는 다 썼는데 아픈 기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권선동 의원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 또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 했어요. 아 다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영장을 근데 또 이제 뭐 신청 그건 받아야죠. 그때고 하면서 임시국회 열어달라 해가지고 3분의 1 할 수 있으니까 해서 임시국회 열어봤자 소용이 없다. 권선동 의원이 예전에 한번 그 회기를 뭐 이렇게 버텼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그때가 그 강원랜드 사건이었던 거. 그렇죠. 그때 그냥 뭐 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갔죠. 버티다. 한 번 버티고 한 번은 네, 가나 한 번 버티고 한 그랬을 번은 거예요. 갔죠. 기억이 애매한 거는 그냥 좀 다음에 얘기하세요. 확실한 것만 좀 얘기해 줘요. 죄송합니다. 네. 그 2.5% 틀려서 그래. 저한테 뭐 엄청 와 지금. 나도 왔어요. 지금. 우리를 일으켜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네. 네, 그러니까요. 김영범 실장이 얘기할 때 네, 네. 우리도 그래서 깜짝 12.5 하고 놀랐네. 싶었는데 네. 너무 아쉬움이 있다. 그 다음 얘기를 방송에서는 했었거든요. 그러지면 안 됩니다. 아니 너무 그러지 마요. 그럴 수 아니, 있지. 죄송합니다.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지죠 뭐. 원숭이에요? 몰랐어요.